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어제부터 연합뉴스가 네이버 다음 메인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잘 모르셨죠? 연합뉴스는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처럼 써서, 그러니까 뉴스로 위장한 광고를 써가지고 돈을 받았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줬다, 이렇게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언론이 지금 언론을 망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포털 개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합뉴스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에 기사를 못 실게 됐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일단 언론사가 포털에서 퇴출당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보도나 기사가 잘 제공이 안 된다는 것인데, 네. 그럼 언론에게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데 그거를 국가기관 통신망인 연합뉴스에 했다라는 그러니까요. 점에서 좀 놀랬고요. 예. 두 번째, 그러면 기사형 광고를 써서 연합뉴스가 퇴출됐으면 이 기사형 광고를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사실 조선일보가 1등인데요. 네. 그럼 조선일보도 퇴출을 과연 시킬 것인가? 네. 에 대한 궁금증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 네이버 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에서 조선일보나 네. 다른 신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답니까?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 아직은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에 대한 철저한 형평성 있는 조치를 네. 취하라고 촉구를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조선일보라든가 한국경제라든가 다른 그 신문들이 네. 기사형 광고를 써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을 것도 없어요. 오늘 신문 제가 볼게요. 네네. 5면인데요. 가장 에르메스적인 H아워, 극도의 간결함 돋보이는, 네. 이게 기사예요. 그리고 소장가치 높은 홀리데이 컬렉션, 한 해를 네. 수고한 당신에게, 이것도 강슬의 개개온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부동산 면에 보면은요. 네. 강서파크원, 마곡, 목동인프라 동시에 누려, 이거는 조상경 개개온 기자가 쓴 기사형 광고입니다. 이거 기사형 광고죠? 맞습니다. 예, 부동산과 건강식품에 특히 이제 기사형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거 국민의 선택을 흐리게 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건강까지 망치게 하는 네. 그런 나쁜 기사라고, 나쁜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막아야죠. 뿌리 뽑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합뉴스가 잘한 건 없어요. 근데 좀 억울할 만도 해요. 다른 데도 다 하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네, 그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는 예전 신문법에 제재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기사형 광고 한 건마다 2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럼 기사형 광고가 되게,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뭐 한 달에 80만 원이라든가 많아야 한 550만 원, 600만 원인데 네. 2천만 원 제재 그 조항이 없어지니까 예. 이 기사형 광고가 10년 동안 10배가 늘었습니다. 예. 그중에 조중동이 21.6%로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가장 또 많이 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그 피해는 제가 볼 땐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네. 조항이 사라졌는데 다시 살리든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2009년도 이명박 정권 때 예. 그 한나라당 언론인 출신들에 의해서 삭제된 조항인데요. 네. 저희가 다시 부활을 추진하는 개정안을 냈고요. 네. 또 기사형 광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강력한 제재 조항을 넣어서, 예, 언론사가 광고주의 돈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네. 작년이나 올해 이거 빨리 이런 법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었습니다. 네, 제가 국감에서도 많이 질의를 했고, 네. 사실은 정부에서도 예전부터 네. 기사형 광고 비슷하게 턴키로 해서 네. 그 정부의 광고를 줬죠. 언론사에게 준 적도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어느 한 부처만 해도 220억 정도 되는데요. 한 부처가 220억이나요? 네네네.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헛되이 쓰여진 일이 없도록 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강력하게 여러분 주장하셨죠. 촉구를 했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장관님들은 그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네. 내년부터 다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끝까지는 계속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달라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네.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매년 300억 원 이상을 받고 있죠. 세금을 받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받고 있습니까? 네,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통신망으로서 네. 언론사랑 국민에게 예. 그 보도를 기사를 제공하는 그런 공적 의미로 299억 원을 받고 있고요. 예. 또 정부에다가 뉴스를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용료 29억 원, 총 328억 원을 갖다가 받고 있는데요. 네. 이 돈을 이제 해외 이제 지국, 특파원이라든가 지국을 설립해서 해외 뉴스를 전송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공적 업무도 수행하는 것도 맞습니다. 예.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 세금을 받는 기관이면 좀 더 잘했어야지. 기사형 광고 싫고 이거 나빠요. 잘못했습니다. 네. 그 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예. 연합뉴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전임 대표가 있을 때, 전임 네. 사장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새로운 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과하고 조직을 갖다가 폐쇄했으며 네.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꼭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기사는 별로 안 나오고 그 포털에서 자기네들한테만 지금 철퇴를 내렸다고 계속 좀 억울하다는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네,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의 80%가 포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대 통신사도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잊혀진다라는 예.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합뉴스 포털 퇴출 결정을 내린 소위 재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우평가. 네네.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이거? 네, 재평이가 여러 언론단체라든가 등등에서 2명씩 추천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명의 위원님들이 예. 어떤 기사형 광고라든가 또 언론사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건건이마다 벌점을 주고 그다음에 퇴출까지 시키는 그런 아주 막강한 일을 하고 있는데 포털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 소비의 80%를 진행하니 네. 이 재평의의 결정이 언론사에게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네. 어떻게 보면 철퇴가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거를 허락하는 것 자체가 또 은혜가 될 수 있고 네. 은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막강한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재평이가 너무 폐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공정한지도 모르겠고 또 국민들께서 이런 나쁜 기사에 대해서는 재평이에 신고를 해서 재평이가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국민들께 어떻게 했다라고 신고자에게도 안 알려주고 국민들께도 공개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밀하게 구중공걸처럼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으니 여러 언론사들이 떨고 있기도 하고 또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네.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재평이도 이 개방성 그다음에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런데요. 네이버, 다음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요. 뭐 언론 매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이게 네. 네이버 다음을 통해서 뭐 기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 편파적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옵니다. 네. 언론 생태계, 뉴스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이렇게 비판도 받고요. 네. 이 네이버 다음 이 포털 이렇게 공정하게 만들려고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포털은 그 언론기관은 아닌데 사실은 기사의 선택이라든가 또 초기 화면의 기사의 배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언론사의 그 편집 기능을 지금 권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모든 언론, 심지어는 조중동도 포털에게는 굴복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다양한 뉴스 또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에 종속되어서 결국 다음 신문 혹은 네이버 신문만을 보게 되는 그런 편향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다양성을 그 전제 조건으로 하는 민주주의 여론 형성에도 아주 나쁜 것이라 이 포털의 이 개혁, 특히 언론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기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편집 권한이 없다. 혹은 네. AI가 다 한다. 이렇게 네. 다 편집한다. 이렇게 항변하는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거는 국민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고요. 예.
포탈 AI의 뭐 조건만 어떻게 규정하면 어떤 기사들이 뜰 것인지 그런 뭐 조종자의 의사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AI 그 포맷을 사람들이 할 텐데요. 그럼요. 그 사람들이 조건을 걸어서 다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포탈에게 그냥 뉴스를 제공하는 제공망으로서의 기능만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편집 기능을 지금처럼 계속 한다면 그럼 차라리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지어라라고 하는 그 결단을 내릴 것을 갖다가 촉구할 것이고요. 네. 또 다음으로는 제가 미디어 바우처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좋은 기사에 대해서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이제 만들어야 언론이 국민을 보고 이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 텐데요. 네. 그러려면 공영 포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 포탈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포탈에 의해서 이 포탈에 노출되는 언론사와 기사가 결정이 되는 이 구조를 깨트리려면 일단은 그 언론사의 모든 기사가 검색이 되고 노출될 수 있는 공영 포탈을 만들고 대신 거기에 들어오려면 정말 언론사로서의 윤리적인 의무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지키게 하는 의무 조항을 두어서 조금 더 공정하게 또 공공성을 띈 언론만이 그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승원 의원님이 언론개혁 계속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주장해 오셨는데 옛날에는 언론중재법으로 언론 재갈 물리더니 이제 포탈 재갈 물리기냐 이런 비판 또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언론사들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언론사분들과 많이 이제 그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포탈에 대해서는 언론사도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포털과 언론과의 관계는 사실 포탈이 갑인데 포털과 갑이죠. 언론을 동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언론중재법도 사실은 언론사와 그 개인은 일반 국민은 언론사가 갑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국민 그 가짜뉴스 피해자인 개인에게 좀 더 많은 권리와 그다음에 피해 보상을 드리도록 한 것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인데 언론재갈법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좀 휘말린 거는 저도 상당히 유감이고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5님께서 공영 포털 그거 누가 운영하나요? 결국 정부 편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네네. 뭐 언론진흥재단도 있고요. 정부는 사실은 좀 떨어져서 관리 정도 하는 것에 그치고 거기에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아마 운영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연구 영역이 지금 아마 시작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1009님께서 의원님 한겨레 JTBC 경향신문 언급 안 하시나요? 이쪽도 광고성 뉴스 기사 많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뭐 뉴스타파에서도 보도했듯이 정말 많고요. 네. 안 그래도 그 머지포인트 사태, 머지포인트가 5대 은행으로부터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기사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경찰 수사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 기사형 광고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공론화시켜서 국민들께 정보를 드리고 국민들의 그 뜻에 따라서 언론사도 이 기사형 광고를 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그 신문법 제재 조항, 처벌 조항 부활시키듯이 그렇게 한번 만들겠습니다. 네. 2565님께서 포털에서 기사 게시 못하면 국민들은 언론사를 찾아서 볼 것입니다. 언론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얘기하는데요. 여야 주자들이 대선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연합뉴스 퇴출에 우려를 좀 표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합뉴스 구하기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당의 두 후보님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셔서 저도 약간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기회에 기사형 광고를 아예 뿌리 뽑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고 또 포탈에 이런 막강한 언론의 편집권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정말로 시작되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쪽에 방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의원님, 뉴스 소비자인 시민들이 언론 개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일단은 지금 가짜뉴스라든가 낚시성 기사들이 계속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좀 신고를 해주시면 뭐 언론진흥재단이라든가 네. 아까 말한 제휴평가위원회에 신고를 해주시면 제휴평가위원회는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 네. 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진지는 저희도 눈을 크게 부릅뜨고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켜볼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하나하나 가짜뉴스에 대응을 해주시면 그것들이 제휴평가위원회에 쌓이게 될 것이고 네. 이번에 연합뉴스의 이런 퇴출 결정, 철퇴를 내린 재평의가 다른 가짜뉴스, 가짜 언론사에서도 같은 제재, 강력한 제재를 갖다 취하도록 해서 이런 가짜뉴스나 기사형 광고들이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재평의가 또 신뢰가 안 돼가지고요. 믿음이 안 가서 참 좀 무섭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한 결정이 있기 때문에 네. 형평성 차원에서도 아마 계속 재평의에 신고된 것이 쌓이면 다른 그렇죠. 언론사에 대해서 그 예전처럼 주의라든가 경고 네. 처분만 하고 끝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합뉴스에 철퇴를 내린 것처럼 재평의가 다른 언론에서도 공정하게 또 합리적인 네, 잣대를 제시하도록 우리가 좀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계속 신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이게 됩니다. 네. 저희도 심껏 하겠습니다. 3123님께서 기자와 언론사에게 바라는 것은 진실 탐사를 통한 사실 전달인데 국민의 네. 알 권리 운운하면서 교묘하게 광고 기사를 써온 연합의 행태, 그런 네. 독자의 믿음과 신뢰를 기만하고 이용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연합의 기사를 신뢰했던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포털 네, 퇴출에 대한 항의에 앞서 구독한 시민들한테 사과가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밖에 신문을 안 보는데요. 네. 그들의 매출액은 연매출액은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네. 그럼 그 매출액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기사형 광고 또는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한 반드시 철퇴를 누려야 되고 또 언론이 언론으로서 그 품위 뭐랄까 그 역할을 하려면 네. 아까 말한 국민들께서 좋은 기사 그런 것에 그 지원을 해주는 미디어 바우처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언론사가 이제 국민만 보고 보도를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꼭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승원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